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업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SBI 인베스트먼트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벤처 캐피탈이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SBI 인베스트먼트가 지금 20일 이평선을 지지받고 다시 상승 중에 있는데, 그럼 과연 지지 라인이 어디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저항대 라인은 도대체 어디로 봐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 야놀자 이슈에 대해서 상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야놀자 이슈가 나오고 난 이후의 수급 동향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SBI 인베스트먼트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적으로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야놀자 이슈로 인해서 처음 투자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어떤 기업인지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스타트업들에 대한 투자 금융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술력이 높지만 자본과 경영 여건이 취약한 기업 설립 초기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들에게 대출이 아닌 지분 투자 방식으로 추후에 인수합병 그리고 상장 등을 통해서 투자 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먼저 투자 조합 같은 경우 펀드와 마찬가지로 개인기관, 정부, 그리고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여기가 SBI 인베스트먼트가 될 수가 있겠죠. 여기는 자금들을 모두 모아서 스타트업들에게 투자를 하는 것을 투자 조합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접 투자 같은 경우 SBI 인베스트먼트가 직접적으로 스타트업들에게 투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는 경제적 자금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여서 외부 투자 유치가 필수적인데요. 이 투자 유치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시리즈 A의 경우에는 스타트업들이 서비스를 오픈하기 위해서 받는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시리즈 A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망하는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여기 있는 구간을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즈 B의 경우에는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받는 투자 단계이고요. 시리즈 C부터는 스케일업을 가속하기 위한 단계로, 대부분 스타트업들은 시리즈 C 단계에서 외부 투자를 마무리 짓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시리즈 A, B, C 투자를 통해서 스타트업들은 본격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상장이나 M&A가 가능한 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벤처 캐피탈들은 투자금 회수를 통해서 매출적이든 아니면은 영업이익을 보는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 어느 기업에게 투자를 했고 어느 기업을 엑시트할지가 상당히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계속적으로 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데이업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여기 돋보기 모양을 클릭을 하시게 된다면 글씨를 쓸 수가 있거든요. SBI 인베스트먼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가 여태 영상을 제작한 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영상들이냐라고 한다면 SBI 인베스트먼트가 투자했었던 곳에 대한 영상이거든요. 그러니까 SBI 인베스트먼트가 어디에 투자를 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영상 한 번쯤 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SBI 인베스트먼트 상승 모멘텀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야놀자 이슈가 있죠. 이 야놀자 이슈 같은 경우 현재 미국 나스닥에 상장 예정이다라는 뉴스 때문에 지금 SBI 인베스트먼트가 상당한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수급적인 측면 그리고 차트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20일 이평선 부근에서 좀 지지가 일어나면서 지금 상승을 보여줬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 약 1.8% 정도 상승을 했다가 지금 살짝 윗꼬리가 달리면서 하락한 모습인데, 거의 그냥 보합권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지라인 같은 경우 제가 미리 선을 그어놨는데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저께 화요일도 마찬가지로 이 부근에서 좀 지지가 일어나면서 상승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지라인 같은 경우 1차적으로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차적인 지지라인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0일 이평선과 60일 이평선 이 부분인데요. 만약에 2차적인 지지 라인까지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주가는 결국 하락 추세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상승 시
사실 상승시 같은 경우는 저항대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6월 10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저번 1월 11일 날 이 부분 결국 돌파를 해주지 못하고 상당히 윗꼬리가 나온 부분을 좀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윗꼬리가 나왔다는 뜻은 결국엔 저항이 상당히 강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시 이 부분을 결국엔 돌파를 해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다시금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돌파를 해주는지 좀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나 원금 보전 매물이 나올 수가 있다는 점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측면도 함께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제가 기간 설정을 6월 7일로 했는데 왜 6월 7일로 했냐라고 해본다면 6월 7일자로 이 야놀자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한 부분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6월 7일 이후에 개인 같은 경우 16만 주 정도 매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 26만 주 매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기관 같은 경우 약 한 1만 주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외국인의 매수세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를 개인이 좀 받아주고 있다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지금 외국인의 매도세가 상당 부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38,000주 정도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 좀 창구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 현재 메릴린치에서 25,000주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창구적인 측면 좀 살펴보자면 6월 7일 이후로 키움증권 창구에서 84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요. 대신 창구에서 53만 주 매수, 하나증권 창구에서 48만 주 정도 들어온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외국계 창구인 JP모건 창구에서 12만 주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외국계 창구는 모건스탠리 나머지 4만 5천 주 정도 들어온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키움증권 창구에서 84만 주라는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만약에 매도가 나온다고 한다면 과연 어디 창구에서 이 매도세를 다 받아줄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왜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키움증권 창구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 이 개인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개인이 매도가 나온다고 한다면 과연 기관이나 이 외국인에서 매도세를 좀 잡아줄 것인지 그 부분이 좀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